혹시 이동평균선도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동평균선의 법칙으로 유명한 그랜빌 법칙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이것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자는 상위 1%로, 경험자는 상위 0.1%로 만들어드리는 함원장입니다. 실제 300만원을 4억 5천만원까지 불린 실계좌 인증 영상이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고 가실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저씨는 조셉 그랜빌이라는 분입니다. 1980년대에 거래량 분석 기법인 언밸런스 볼륨의 지표의 개발로도 유명하면서 아마 이분의 이름을 그랜빌의 매수매도 8법칙으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랜빌의 매수매도 8법칙은 특히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쌍으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법칙인데요. 장기 이동평균선인 200일선을 기준으로 매도의 8법칙을 토대로 큰 추세를 분석해서 저가에서 진입하여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수익을 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그랜빌이라는 분이 만드신 매수매도 8법칙을 알아보고 실제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래의 그림은 주가의 흐름과 이평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랜빌은 매수도 4개의 법칙, 매도도 4개의 법칙, 총 8개의 법칙의 원리로 이동평균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평선은 기본적으로 장기 이동평균선인 121선 이상으로 보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이동평균선은 201선, 241선 이런 순으로 분석의 툴로 사용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랜빌의 매수 1법칙입니다. 주가가 아래에서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특정 이슈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법칙을 따르려면 과거의 매집봉이나 거래량의 다이버전스의 패턴들이 있으며 매수의 거래량이 매도의 거래량을 압도하는 등 여러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하락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가격은 하락하지만 하락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괴리가 좁아지므로 이평선을 상승 돌파할 때 이 그랜빌 매수 1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우선 기존의 추세가 하락 추세를 유지했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락하는 파동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세 번째는 유의미한 볼륨 다이버전스가 나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볼륨 다이버전스는 신저점을 찍는 동안에 매도 거래량이 감소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이동평균선도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저번에 배웠던 OBB와 MACD의 조합 지표인 OBB 볼륨 다이버전스를 통해서도 추세의 전환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매도 1법칙입니다. 매도 1법칙도 마찬가지로 매수 1법칙과 같이 추세가 반전되는 첫 자리를 노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존의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해야 되고요. 점점 상승하는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상승하는 모멘텀의 감소를 눈으로 확인하고 신고점을 찍는데 거래량의 다이버전스가 나온과 동시에 기존의 상승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하락으로 돌파가 나와준다면 고점에서 그랜빌 매도 1법칙의 첫 자리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적용해볼 법칙은 바로 매수 2법칙입니다. 매수 2법칙은 기존의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 상태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추세가 단기로 하락 전환해서 이동평균선 근처로 회귀한 뒤에 다시 빠르게 이동평균선을 재탈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눌림 패턴인 ABCD 패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매수 2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가격이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매수 1법칙에서는 가격이 상승으로 돌파하면서 상승의 반전을 예고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평선을 하락 이탈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그냥 그대로 하락으로 밀려버린다면 그것은 필시 동력을 잃어버리고 추세가 상승의 탄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매수 2법칙을 적용하려면 우선 상승하다가 단기 고점을 찍어주고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뒤에 재차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지도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이 바로 매수 2법칙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표와 응용을 하자면 바로 과매도 구간을 쉽게 보여주는 RSI나 스토캐스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특히 매수 2법칙을 통해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한 뒤에 흔들기가 발생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하향 돌파 이후에 매수를 진입한다면 손절 라인은 전저점에다 설정하고 길게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나스닥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특히나 되돌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힘이 줄어드는 구간을 타겟팅해서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도 2법칙입니다. 이 역시 매수 2법칙과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 하락세로 들어선 뒤에 되돌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성립 조건은 첫째로 가격이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유의미한 저점을 형성하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락하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가격이 이평선을 상향 돌파 이후에 짧은 시간 이내에 다시금 이평선 아래로 회귀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급락 후 저점에서 개인들이 많이 타면서 추세가 급락에 나오면 쇼커버링 물량이 터져 나옴과 동시에 가격을 급격하게 위로 올리고 다시 위에서 매물대 저항에 맞아 급락하는 패턴을 찾으면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평선의 기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종가는 떨어지지만 하락하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단기 저점을 만들고요. 상승하는데 상승하는 힘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나스닥은 미장 전에 거짓 추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는 형태가 나오다가 미장 이후에 본격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고 계시는 예시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 역시 이동평균선을 하락으로 돌파한 구간부터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파 시점이 진입자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럴 때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타임프레임을 확 낮춰서 짧은 분봉으로 되돌림을 노리면 됩니다. 이 역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손절 라인은 전고점 위에다가 걸어두고 길게 홀딩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도 유익하셨나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매수매도 3법칙과 4법칙에 대한 주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결국 이동평균선이든 어떤 지표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개인 심리를 꿰뚫는 세력들의 의도를 알아채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입니다. 수백 명의 월천 트레이더를 배출시킨 5일 이론 이북을 무료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분 넘게 다운을 받으셨고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한국사 네이버 카페 가입 후에 유튜브 시청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